네, 시면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수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D-Day.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D-Day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한 대략 지금 10시간 정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내일 시장 그리고 앞으로 그난 한 달간의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방송에서 확실하게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백인엽 매니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최근 굉장히 필요한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최근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새벽 5시쯤에 나오죠. 실적 발표 앞두고 변동성을 조금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HBM 관련 종목에서 가장 대장주로 부각되었던 한미반도체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반도체 서부장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네. 대부분의 하락하는 가운데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수급 유입이 꽤 유입되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뭐 구리라든지 전선 관련 종목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오늘 대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긴 했지만 기존의 대장주였던 뭐 실리콘2 같은 종목들도 오늘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반도체 쪽으로 한번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조범수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보다는 한 줄 평 뭐 가능합니까? 오늘 한 줄 평이요? 네. 오늘은 그래도 성공한 투자 종목들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성공한 투자 날이고 일단 실패하면 제가 투기라고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으니까요. 스치면 상한가들 보시면서 계속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시장 한번 리뷰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바로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좀 관전 포인트가 따로 이런 건 있었다. 뭐 김병진 매니저만의 뷰 뭐 이런 거 좀 있었습니까 오늘? 오늘 시장은 일단 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뭐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서 주가가 너무 좀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갑자기 또 왜 벌써 좋아진 건가? 이렇게 좀 좋아지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오늘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주가가 좀 너무 좋아서 네. 시장의 좀 특징주로 본다면은 또 그런 종목들 또 좋았고 또 수소 관련된 종목들도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그냥 휩쓸었다라는 네, 느낌이 네, 네. 들 정도로 또 주가가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내일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저는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관전 포인트로 본다면 앞으로 그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고 이따가 이제 엔비디아 또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엔비디아 관련돼서 또 투자 포인트 몇 가지 좀 자료를 네. 준비해 왔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엔비디아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또 좋다라고 또 찬스다 오히려. 네, 오히려 자세한 찬스다. 이야기는 우리 이제 곧 이제 특이점 열리니까요. 거기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했네요. 네네네네. 미리 알겠습니다. 스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준비된 스텝 바이 스텝을 같이 좀 밟아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특이점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D-Day 1도 아니고요. 오늘이 D-Day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10시간 정도 대략 남은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 주가 상황과 분위기를 우리가 좀 고려해 보면요. 현재 내일 설마 나쁘겠어 라는 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항상 특이점에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호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상승 랠리가 될지, 호실적이 발표가 돼도 상승 랠리가 안 나올 수도 있나? 지금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열어두고 또 가정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 이번에는 좀 새롭게 리드할 수 있는 종목인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나 지금처럼 좀 올라가는 종목만 또 올라가는 추세가 나온다면 역시나 그 종목만 봐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간단하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한 2주 내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다 지금 실적 발표 내일 그래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큰 갈래로 두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내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시나리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컨센서스가 부합하는 정도에 나오는 것.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시장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거라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2023년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가 매일 분기마다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는 주가 상승폭이 엄청 컸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상승폭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못 나왔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뭐 주가 상승폭이 컸던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되면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당연히 좋겠죠. 뭐 오늘 우리 한미 반도체랑 SK 하이닉스가 올랐듯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을 텐데 일단 기존에 HBM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상승세가 아침에 반등이 나오면 그 상승세가 지속될 건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우리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급등할 가능성, 즉 상승룸에 비해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실적 미스가 나왔을 때 하락룸이 훨씬 더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제 아침 무방 맨날 이제 들으시는 네. 분들한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비중을 많은 분들이랑 다르게 역발상으로 반도체 비중을 조금은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오히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 화장품이랑 미용기기라든지 전력 인프라 조정 시에 접근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제가 항상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포인트는 이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다 대부분이 이제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맞아요. 있어요. 다만 그 미스가 나왔을 때 시장 파장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먹을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락했을 때 엄청난 파장을 몸으로 겪으면서 이제 감수하면서까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라면 비중을 좀 줄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백인현 매니저님 월요일에 우리 얘기했던 거 그대로 좀 논조를 오늘까지 좀 살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랠리가 어떤지 먼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오히려 요즘 조금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는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도 한번 유심히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반도체 일단은 올랐던 종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는 내일 만약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면 이라는 지금 가정인데 제일 최고의 시나리오죠,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네. 그래도 가던 것만 갈 것 같아요. 아, 똑같군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게 오늘 중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HBM3 공정에 대해서 수율이 80%까지 올라왔다. 와, 맞아요.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제 원래 기존에는 수율이 50% 정도밖에 안 됐는데 80%까지 올라왔다면 네. SK 하이닉스에 이제 취할 수 있는 구조는 재고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램이 왜 황금 수율로 불렸습니까? 90% 이상의 수율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한 캐시카우가 될 수 있었다는 그쵸. 게 중요 포인트인 만큼 이번에 HBM도 일단 SK 하이닉스가 80% 가까이 올라왔다는 소식에 입각하면은 안정적인 공급까지 이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수요는 계속해서 하이닉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두고 보면은 결국에는 가던 것만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엔비디아 오늘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자료 보고 좀 넘어가실 텐데요. 네.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될 상대는 과거의 엔비디아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시면은 일단 23년도 4월부터 한번 보실게요. 23년도 4월부터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시면은 이전 서프라이즈가 최초 4월달 23년도 4월달 18.8%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4년도 4월 뭐 보시면 서프라이즈 순위 좀 이렇게 나와 있죠. 1월 달은 11%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계속 순차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서프라이즈 비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비율이 줄어드네 하면서도 중간에 올라갔었던 게 가이던스로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네. 여가이익률도 올라간 거 사실이고 매출액도 올라간 건 사실인데 지금 중간에 엔비디아가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올라가는데 중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에어포켓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에어포켓이 뭐냐면은 그냥 진짜 단어로 그 물속 안에서 공기층이 있는 거 이게 에어포켓이에요. 물로만 가득 찬 게 아니고. 네, 잠깐 이렇게 이렇게 네. 쉬었다 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쉬었다 가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양산 일정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죠. 네. 그 중간 분기가 뜰 수 있다. 근데 이걸 입증하듯이 아마존에서 우리 지금 H100 주문 조금만 미루겠다, 멈추겠다. 왜? 블랙베리 더 좋은 거 출시 연말에 그쵸, 하잖냐. 네. 그때 그거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블랙베리 출시 전까지 일부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정말 악재적인 재료로 접근을 한다면은 중간에 에어포켓 형식으로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얼마나 나오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다른 자료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제 월가에서 최근에 엔비디아 목표치를 많이들 상향했어요. 이거 네. 한번 높은 순으로 한번 보실 건데 뭐 로즈밸런트나 아니면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게 대체로 1,100불에서 그리고 1,200, 1,400불까지 지금 제일 비싸게 보신 게 뭐 로즈밸런트라고 해서 1,400불을 불렀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주류인 뭐 웰스파고나 아니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100불에서 1,150불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간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 비율로 해서 상승을 가능성을 더 많이 보는 전문가 비율이 상당히 하우스뷰가 많다는 겁니다. 그 하우스뷰를 이제 토대로 평균적인 값을 따져 보면은 하락과 이제 상승에 대한 평균 값을 계산해서 보면은 엔비디아 평균 기대치 상승값이 8에서 9%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괜찮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어차피 왜 블랙베리라는 가장 큰 모습이 남아 그쵸, 있기 모멘텀이 때문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옵션 구조도 좀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제가 항상 말씀 전해드렸었던 게 엔비디아가 당장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옵션 구조로 올라갔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제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좀 마저 하겠지만 옵션 비율에 통해 가지고 지금 일부 가격적인 제한이 걸릴 수 있다. 기술적인 모습까지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상당히 생각이 복잡해요. 이게 오히려 뭐 실적 발표 전에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꺾일 수도 있고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꺾이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이런 기준이 되는 가격들에 발 맞춰서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혹여나 진짜 제가 기대하는 거 딱 하나는 이번 실적 발표 때 진짜 제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코멘트가 있냐 없냐. 네, 그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삼성전자랑 뭐 공급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근데 아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수율이 80%까지 올랐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왔으니까. 근데 아니요. 그게 왔으니까 오히려 굳이 삼성전자 받을 필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리 보기 형식으로 봤을 때는 또 악재가 또 될 수 있겠네요. 내일도 삼성전자에게는.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아까운 거죠. 한국하고 대만 대비하면서 수출 비중을 한번 미국의 수출 비중을 보시면은 대만이 진짜 TSMC 때문에 수출 비중이 엄청 높아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SK 하이닉스 때문에 수출 비중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거는 삼성전자의 부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일단 이렇게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연관 공급 체인에 들어있는 종목들만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삼성전자는 이번에 정말 서프라이즈로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모두의 좀 바람이 되지 않을까. 또 국내 시장에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도 상당히 더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정하고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이 높고 나온다면 그래도 좀 올랐던 종목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생각은 어떤지, 왜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질문으로 좀 바꿔볼게요. 네. 내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만약에 반도체 단의 상승장이 나와요. 근데 반도체 상승장이 오래 지속이 될까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아까 이제 앞서서 두 매니저님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의 그 쉬어가는 타이밍은 분명히 중간에 좀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아, 네. 좋은 어닝 스타프가 나와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또 기대하는 부분이고 그쵸. 그 기대하는 것들을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쉬어가는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가는 종목들은 좀 가고 이런 흐름이 좀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이 제품 출시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블랙웰 출시가 됐을 때는 HBM이 6개에서 8개로 더 많이 탑재가 되고 네. HBM 관련된 기업들의 큰 호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출시가 4분기부터 출하가 된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엔비디아 블랙웰 사야지 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아마 붕 뜨겠네요, 시간이. 그렇죠. 예.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내일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약간의 그런 붕 뜨는 시간 동안 또 가는 종목들만 좀 가거나 또는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이나 좀 못 가는 종목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HBM 관련된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옥석 가리기 없이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 얘기가 좀 나와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삼성전자 관련돼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와요. 저도 이제 주가가 빨리빨리 올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뭐 대만에 이 R&D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고요. 또 AMD도 원래 이제 또 삼성에 좀 맡겨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동안 또 삼성에 또 맡기는 것 같았는데 또 이제 또 대만에 또 R&D 센터를 개소한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내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 뭐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되긴 할 건데 이게 AI 반도체 쪽 또 그리고 또 삼성전자랑 밸류체인에 좀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네.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봐요. 가이던스 이전에 월요일날 방송했던 것처럼 전분기 매출 10% 이상 좀 잘 나올 거고 앞으로 이제 향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그 엔비디아 그 영상 언어 모델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네. 내일 실적 발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좀 해봤고 만약에 이제 내일 실적이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방금 좀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면 해주셔도 됩니다. 내일 만약에 컨센이 부합한다. 어떤 시나리오 좀 기대를 해야 됩니까, 백인현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컨센에 그냥 부합하는 정도라면 저는 반도체 비중을 조금 지금 스탠스대로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아까 전에 이제 블랙웰이 4분기에 출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아마존이 아침에 발표를 했었는데 블랙웰 출시까지는 이제 그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에는 2분기, 3분기에 아마존의 물량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아마존이 이제 4분기부터 블랙웰까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부터 이제 구매를 하지 않는다라면 그 기존 가이던스에서 2분기, 3분기에는 아마존 비중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가이던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약간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저는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다만 우리 포트 내에서 반도체 비중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포트 내에서 반도체는 좋으나 지금 정말 많은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열된 것을 좀 조심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백인현 매니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은수 매니저 내일 컨센이 부합한다면 반도체 시장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 더 다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담을 수 있는 찬스는 온다라고 보세요? 결국에 제가 저희 백이전 매니저님도 말씀해주시고 저도 얘기했다시피 네. 에어포켓 구간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그냥 매수 기회예요. 왜? 어차피 블랙웰 덕분에 더 좋아진대잖아요. 블랙웰 가격이 지금 애널 쪽에서 나온 게 7만 불 나왔어요. 7만 불. 그럼 기기당 한 대당 얼마입니까? 거의 1억이에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앞에서 H백 같은 경우보다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이번에 미스가 나온다고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막 우와 도망쳐 엔비디아 이제 끝이다
이런 거는 없다는 이해가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미스가 나서 조정폭이 만약에 한 뭐 마이너스 8에서 10% 정도 빠진다 네. 하면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거 자료 준비했는데 아까 못 보여드려서 예. 이거 자료 좀 같이 보고 가실 텐데 좋아요. 최근에는 반도체보다 이쪽이 주요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이쪽 기기잖아요. 지금 에너지, 보시는 에너지. 게 빨간색이 버티브홀딩스라는 종목이고 초록색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는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버티브홀딩스가 어떤 종목이냐? 뭐 이제 우리나라의 GST 같이 냉각 솔루션 그리고 전력 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엔비디아가 주가가 계속 못 올라가고 쉬는 과정에서 이 버티브홀딩스는 계속 올라갔어요.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전력 전선주도 계속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시고 그거 파생돼서 대체 에너지라고 해서 오늘 또 이따 얘기할 수소 섹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엔비디아가 저는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이 기대감은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좀 쉬어간다? 그럼 이 대체 에너지 쪽에 오히려 더 강하게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한번 내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그리고 부합이 나왔을 때에 대한 전망을 한번 세 분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 가지만 아까 조범수 매니저와 김병준 매니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와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가 있었죠. 지금 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병진 매니저 이 80% 수치가 100% 기준에서 80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대충 이 HBM 수율 얘기할 때 7에서 80%만 채워도 이거는 완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준의 80%입니까 지금? 지금 일단은 그 기준에서 80%라고 좀 보시면 그 기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율 자체가 지금 좋아졌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보시면 되고요.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요. HBM 관련된 종목들을 무작위성으로 다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D램 쪽 전공정 투자를 보셔야 돼요. 어쨌든 D램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HBM 가격 쇼티지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되면 상승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공정 투자로 생산량을 또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발 관련돼서 HBM 관련주들이 좀 쉬면은 쉴 때까지 좀 기다리고 뭐 바닥권에 있는 뭐 전공정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드 행사에서 그 챗 GPT-4를 탑재한 AI PC를 출시한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노트북에 AI 비서가 들어간다라고 했고 모든 것들을 AI PC한테 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로 좀 분산해서 매매하시는 게 좀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정 월요일부터 전공정 쪽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도 지금 이쪽 관련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게 될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잘 갔던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더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 외에도 뭐 제가 무방에는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디스컴 장비랑 리플러 장비 쪽에서는 HBM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기존에 잘 갔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 이제 전공적 소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IT 디바이스 기기가 많이 팔리는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 시점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좀 올라갔던 뭐 SK 하이닉스, 그럼 PSK 홀딩스 이쪽 위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도 한번 종목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본다면 그래도 여기가 가능성이 높다. 높은 가능성은 결국에 이제 저도 똑같아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실적향으로 엔비디아랑 연결된 회사들. 그 회사들만이 아마 잘 갈 가능성은 좀 많이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시황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아직도 지금 시간이 좀 걸린다는 모습이 아직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살아나면은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도 다 살아날 겁니다. 다만 잘 올라가는 거는 HBM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전공정 안에서 종목만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원희가 EPS, 뭐 PSK 같은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괜찮다고 이야기 드리고 온디바이스 AI는 리노공업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한번 추려보면서 특이점 첫 번째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모쪼록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내 시장에 무조건 좀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공개합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년 4개월 만에 거의 50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엄청난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소가 갑자기 시장에서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략 한 3년 전쯤에 시장에서 수소가 한창 핫해가지고 집에 다들 소 하나씩 키우시죠?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수소를 다 하나씩 그때 관련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수소 관련주들이 좀 2차 전지에 묻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현대차에서 청정운송 수단 박람회에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컨셉 모델 공개하면서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러내면서 현대차도 오늘 이거와 함께 좀 같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오늘 현대차가 9%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어떻게 좀 올라가게 된 건지 이에 대한 배경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더니 오늘 백윤현 매니저님 현대차가 올랐던 급등했던 이유가 너무 많아요. 긍정적인 리포트도 오늘 EBS증권에서 나왔고요.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도 있었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수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가 세 개가 오늘 3일체가 돼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 뭐 하나 가장 큰 거 한 방이 있었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복합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 중에서 하나 콕 뽑자면 아무래도 수소 관련해 가지고 수소. 조금 더 부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소 관련 종목들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수소 탱크 만들 때 들어가는 탄소 섬유 만드는 효성 첨단 소재도 올랐고 그리고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에도 뭐 범한 퓨얼셀이라든지 두산 퓨얼셀 그리고 S 퓨얼셀 같은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수소 관련해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수소차랑 연관되어서 많이 오른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수소 산업에 부각해서 오른 건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수소차에 국한해서 올랐다라면 약간 단발성인 이벤트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도 많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가 얼마나 그쵸.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충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수소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들기 어렵답니다. 예. 지금은 수소차로 접근하시게 되면 수소 테마가 단발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면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조금 이번 사이클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뭐 많은 투자자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식상한 테마에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 화장품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아지고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도 너무 오른 종목들을 접근해야 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새로운 테마에 목말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소 관련 종목들이 수소 이슈가 튀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 현대차가 9%대까지 급등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다라는 점은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테마에 조금 열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소 밸류체인 종목들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이게 수소차인지 아니면은 수소 전반적인 산업 때문에 오른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오늘 수소 좀 밸류체인 쭉 봤을 때 수소 차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까? 연료 전지, 에너지 쪽으로 오른 것 같습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소 밸류체인 다 올랐습니다. 맞아요. 수소 차뿐만 아니라 연료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 다 올랐는데 일단 내심 바라는 것은 수소 전반적인 산업 쪽 때문에 올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 지난 2030년도에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30% 역성장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소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수소차가 더 많이 팔릴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뭐 충전하는 시간이 아무리 전기차보다 짧다고는 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충전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훨씬 더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수소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예, 보고 있고 맞아요. 전반적인 수소 산업 자체가 살아난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지금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소가 좀 올랐고 새로운 테마가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현대차가 오늘 왜 올랐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이유들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한 이야기 더 디테일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현대차가 올랐던 이유는 뭐 다양한 이슈들이 모여서 끌어올렸다고 봐야겠죠? 이게 근데 수소차 얘기가 나온 김에 그 1월 달에 수소차 몇 대 팔린지 아십니까? 아니 완전 역성장이고 사실 없잖아요 많이. 2대 팔렸어요. 1월 한 달 국내요? 2대 팔렸어요. 그것도 국내 개인 이용자한테 팔린 게 아니라 경쟁사한테 연구용으로 팔렸습니다. 2대. 아 연구용으로. 수소차 타시는 분들 못 본 것 같아요. 주변에. 맞아요. 사실 이 수소차 테마로 보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사실 현대차가 매출 영업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PBR도 다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한 가격대 메리트로 좋은 이유가 붙으면서 올리지 않았나. 저는 좀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수소로 오늘 현대차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수소차 사업이 사실 그렇게 좋은 사업은 당장은 아니다 보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중에 그럼 올라갔었던 포인트들 좀 집중해 보시면 수소 중에서도 SOFC가 잘 갔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포집. 탄소 포집 쪽이 잘 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스주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 이제 SOFC랑 천연가스 관련주 계속 주목하시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던 그쵸. 포인트가 천연가스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탄소 포집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에 연관돼서 지금 데이터 센터 AI 때문에 올라가는 섹터인 대체 에너지 쪽으로 연료전지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올라간 종목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전일 이제 우리나라장 끝나고 나온 뉴스예요. 유럽 이사회에서 가스 및 수소 시장 패키지 탄소 관련해서 투자 시작한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천연가스 발전 시장 관련해서 또 이제 새로운 또 수주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천연가스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수소가 같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유럽에서 제시를 하는 수소로의 전환 시기가 2050년도까지 23%가량입니다. 엄청 한참 멀리 남아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수소 쪽으로만 보면서 올라가기에는 부담감이 있지만 AI를 붙여버리니까 강할 수 있는 SOFC가 그중에서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SOFC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제일 올라간 게 SK 이터닉스 그리고 그쵸, 한선 그쵸. 엔지니어링.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진짜 아까운 게 SK 이터닉스가 투자주의가 오늘 풀리는 날이었어요. 5일 전에 또 상한가 아니었나요? 오늘 풀리자마자 그냥 빡 하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어. 이거 보고 야, 뭐 일정 같은 거 정해놓고 뭐 뉴스를 쏘나. 딱지가 떨어지는 네. 대로. 예. 이터닉스랑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OFC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팔로우만 기다리는 형식으로 좀 일단 상승세가 나왔는데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호해소 물량이 해제가 있는데 이게 대주주 물량 지분 70%다 보니까 은근히 좀 부담을 안 사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이제 탄소 포집주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로 올라간 편이고요. 이 수소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향으로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상관관계 관점으로 반도체들이 올라간다면은 이런 전력과 관련된 쪽은 잠깐 쉬어갈 가능성은 있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게 어떤 쪽을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걸 응원해야 될지 아니면 이 대체 에너지 섹터가 올라가는 걸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가 좀 다시 한번 어차피 에어포켓 구간은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이 대체 에너지 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로우 하셔야 될 이유는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고요. 천연가스가 최근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근데 최근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천연가스 가격 통제한다고 뭐 전량 보유하고 있는 물량 뭐 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천연가스나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가속도는 지금 계속해서 불이 붙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름 이제 슬슬 에어컨 틀고 있죠. 충분하게 이 대체 에너지 섹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기술적인 거는 오늘 최근에 이제 뉴스를 이제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간 종목이 더 간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중에 강하게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만 일단 관심 종목 등록해 두시고 트레이딩을 좀 이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현대차가 강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자동차 관련, 완성차 관련주들, 뭐 부품주까지 해서 조용했거든요. 네. 내일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바로 그 아우. 기아도 상승세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동차 섹터 내에서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사실 이제 현대차가 오른 게 뭐 수소 관련된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관세 때문에 저는 올랐다라고 봐요. 관세.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산 그리고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좀 매기겠다,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가 미국과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느는 거 아니겠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엄청난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저는 이게 오늘 현대기아차의 좀 중요한 상승 배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수소나 이런 것들은 좀 더불어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자동차 섹터는 좀 좋아지겠네요. 아무래도 국내 이제 기업들은 근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은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요?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하루 만에 9%가 올랐잖아요, 현대차가. 네. 그런 부분이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게다가 할부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좀 어느 정도 잘 팔리는 부분인데 유럽과 미국의 금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9%면 좀 짧게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주가 상승의 이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미국과 유럽산 이제 자동차 그리고 2.5리터 배기량 이상 좀 대형 이제 엔진을 가진 자동차의 25% 임시 관세를 좀 매기겠다라는 이제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좀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와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는 좀 별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다 보니까 한 번에 주가가 바로 그냥 9%가 올라버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소 관련돼서는 이 이미지 자료를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자료를 보면요. SK 에코플랜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미국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17%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게 이제 고체 연료 전지, 아까 이제 앞서서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 주가가 미국에서 17%나 급등했고요. 이 기업과 인텔이 손을 잡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국내에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전력 기본 계획 관련된 얘기도 좀 드렸는데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전력 기본 계획 이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더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SOFC 관련된 종목들이 오른 이유는요.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은 지리적 조건에 다 영향을 받아요. 뭐 태양광은 해가 비춰야 되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되고 하는데 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수명 같은 경우에도 거의 9년에 가깝기 때문에 연료 효율도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전력 자체가 부족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태양광과 풍력과는 좀 다르게 지리적 요건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원 이런 이제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석탄 화력 발전이 에너지 전환 효율이 40% 이하인데 에너지 전환 효율이 거의 50에서 60%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도 SOFC도 오늘 시장의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좀 테마군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의 이제 블룸에너지 주가를 좀 잘 보시면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이터닉스나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두산 퓨어셀 그리고 JNK 글로벌 그리고 미코, 상하프로테크 뭐 이런 종목들 움직였으니까 이 테마군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수소 이야기가 좀 나와서
세 분한테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민수의 포트에다말 할 때 OX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한번 짤막하게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소 테마가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할 때 데이터 센터까지 했을 때 뭐 천연가스, 대체 에너지들 다양한 에너지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오늘 수소까지 일단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이 수소가 지금 테마의 끝물일까요? 아니면 수소가 진짜다를 봐야 될까요? 이걸 좀 먼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다가 O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끝물이다가 X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끝물이 X, 진짜가 O. 조범수 매니저 혼자 O라고 했는데 아까 그거에 대한 내용 좀 강조를 연속으로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끝물이다. 네, 지금 뭐 끝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제 수소 테마가 시장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수소차로 접근하게 되면 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역성장했고 이게 갑자기 올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전혀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 산업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갑자기 수소 산업 시장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SOFC 같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밸류체인을 파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소보다는 SOFC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조범수 매니저가 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한 궤네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관련 종목은 아까 김명진 매니저님 또 워낙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터디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뭐 종목은 제가 한 바퀴 돌고 백인현 매니저는 괜찮은 종목도 한번 소개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도 끝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있는 백인현 매니저님처럼 전체적인 수소 테마만 봤을 때는 좀 위험할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까? 아니면은 대체 에너지 요새 막 다양한 에너지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수소까지 돌았으면 이거는 좀 끝물이다 이겁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수소 관련주라기보다도 네. SOFC 관련주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앞서서 이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딱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투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태양광을 많이 발전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풍력을 많이 하기도 어렵고 원자력을 짓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바로 이거를 수소 연료 전지로 써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천연가스 매장량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원자력 발전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거라도 당장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뭐 수소라기보다는 뭐 SOFC 관련된 종목들, 블룸에너지나 뭐 이런 쪽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SOFC 안에서 우리가 뭐 천연가스, 수소를 이용하는 이 기술이 더 빨리 상용화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좀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된 태양광 풍력보다? SOFC는 이미 상용화 거래권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이미 인텔에다가 또 인텔 데이터 센터에 SOFC를 또 공급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더 빠르게 상용화가 되냐? 그 부분인 네. 거죠? 상용화 속도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예측은 못하겠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제 생각에 이게 뭐냐면 저도 수소는 X예요, 사실. 수소는 X인데 SOFC 때문에 O를 드렸고 굳이 수소여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대체 에너지를 미는 게 사실 보시면 어디입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위해서는 뭘 더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주가 더 올려야죠. 본인이 밀던 정책 뭡니까? 탄소 중립, 태양광, 원전, 풍력 이거 계속 밀어야죠. 저도 막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천연가스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지만 우리가 주가 테마성으로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태양광 올라가고요. 풍력은 조금 지지부진하죠. 태양광 올라갔고 원전도 올라갔고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지금 기조대로 보시면은 저는 9월 달까지 이 대체 에너지, 특히나 탄소 중립 이쪽 섹터들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수소여서 오를 들어드린 건 아니고요. 이 재생에너지 테마, 대체 에너지 테마는 이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그쵸.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맞아요. 관점으로 오를 드렸으니까요. 꼭 수소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SOFC가 수소만 하는 게 아니고 그쵸. 천연가스 쪽이 더 오히려 밀접하기 때문에 일단 SOFC 쪽 주목하시면서 대체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소가 오랜만에 시장에서 좀 테마로 나오니까 이것도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세 분 모두 의견 종합해보면 SOFC로 본다면은 이건 연속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끝물로 안 봐도 된다라는 걸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SOFC에서는 오늘 마지막으로 종목만 탁탁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오늘 아까 방금 얘기해줬던 오늘 상한가 가도 한선 엔지니어링 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코를 좀 말씀드리고 미코? 싶어요. 제가 저번 달 포트에 있던 종목이고요. 어쨌든 SOFC 작동 온도가 거의 600도에서 1000도 가까운 온도가 돼야 된다는 돼야 된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미코 자체가 이런 펄스 히터 같은 그런 온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장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뜨거워서 미코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코.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디가 가장 그래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요? 네. 네. 저는 이제 너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봉서 매니저라고 부르는 줄 알고 네. 일단 저는 이제 아모센스나 이제 SK 이터닉스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블룸에너지랑 SOFC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달 거래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모센스가 오늘 윗골이 달긴 했지만 이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조은수 매니저님. 저도 똑같이 SK 이터닉스가 제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터닉스. 이적 분할 나온 다음에 상당히 많이 가벼워지기도 했고요. 네.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 일단 대장주 위주로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최저임금 만원 시대. 지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늘 뉴스에도 좀 오고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좀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결국 주안점은 이거 만 원 넘어서 올릴 거냐 아니면 그 다음 주안점은 차등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사회면, 정치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제 채널이지 않습니까? 주식 관점에서 이 주안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좀 노동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로봇주 이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키오스크 또한 여기서 또 테마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네. 로봇주나 키오스크, 노동력과 좀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지난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을 때는 일단 키오스크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저시급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부터 무인 점포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키오스크를 많이 도입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 조사 자료에 보게 되면 2028년까지 키오스크 시장이 연평균 한 12% 이상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도 굉장히 좋고 사실 시급이 올해는 9,860원으로 결정됐지만 2025년도에 10,000원이 넘어간다라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가더라도 이제는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햄버거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키오스크 시장은 최저시급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무인 점포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좀 키오스크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음수 매니저는 키오스크와 로봇 좀 어디가 더 투자 포인트로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되게 질문 주시는데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왜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피곤하신가 봐요. 제가 뭐라고 하셨나요? 되게 이렇게 말끝이 늘어지길래 피곤하신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지금 로봇, 키오스크 둘 중에 어디가 더 괜찮을지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로봇이 너무 안 움직이다 보니까
로봇 가지신 분들은요. 이런 추세로 로봇 끌어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더라고요. 오늘 로봇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예, 괜찮았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일단 최저임금 1만 원권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수혜 업종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요. 다른 쪽에 관심을 더 두는 게. 이게 최근에 이제 시장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숫자 찍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현대차도 우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뭐 중국 관세적인 수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싸잖아요. 왜? 아무리 재무적으로 봐도 뭐 PR, PBR 다 봐도 저렴하니까 그냥 빈집털이로 올려치는 거예요.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 등 어떤 위주로 올라갔습니까? 실적 잘 나왔고 북미 매출량 잘 나오는 종목. 화장품이라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출량 나와야 되고 실적 찍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인상이 나오면은 BGF 리테일 뭐 더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키오스크 관련주들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섹터들만큼 꾸준한 우상향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시장의 관심사에 멀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해당 테마성으로 주식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보셔야지 장기적인 포인트로 보시면은 안 된다. 그쵸? 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모멘텀 가지고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언제 좀 올라가는 시점을 같이 지켜보는 게 좀 상당히 관심이 많은 종목들입니다. 특히 로봇 관점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김명진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섹터 자체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반도체 보는 게 더 나을까요? 로봇 무조건 보셔야죠. 앞으로 이제 노동력이 더 부족해질 거라고 전 보여지고요. 로봇이 만약에 없다면은 저는 임금 상승률은 더 빨리 오를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930년대 그 미국 막 대공황 상태에서 출산율이 2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 0.6이잖아요. 예. 엄청나게 낮은 추세고 글로벌 출산율이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향후에는 로봇이 분명히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로봇 투자 모멘텀, 투자 포인트 삼을 만한 이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충분히 사볼 만한 이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특이점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이제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